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동차 보험 많이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매번 할 때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자, 자동차 보험은 한 번만 딱 정리해 놓으면 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시간 투자를 하시면 아마 이 시간 동안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동차 보험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는지 전반적인 개요를 좀 보고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을 직접적으로 청구하기 직전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두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 보험 청구는요, 자동차를 우리가 소유하거나 운행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사고에 대해서 생긴 피해를 보상할 목적으로 담고 있는 걸 자동차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자동차 굉장히 많이 이제 20살이 되면 보통은 좀 빠르게 고3 시험이 딱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를 조금 더 빨리 소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때 자, 자동차 보험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보험. 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책임보험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종합보험이죠. 자, 우리가 어떤 보험회사에 이 가입을 종합적으로 보험을 들 수 있는지 현대해상, 삼성화재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예전에는 2013년 이전에는요. 자, 치과에서 자동차 보험을 청구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 보험회사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주로 서면을 통해서 뭔가 심사를 하고 그쪽에서 자동차 보험 회사 쪽에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었죠. 자, 그런데 2013년 이후부터는요. 지금은 치과에서 일어난 모든 자동차 보험 환자분들한테는 치과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심평원의 업무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위탁을 하게 된 사항이죠. 자, 지금 현재는 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이고 치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보험회사에서 뭔가 사고가 나서 접수가 됐다라고 하시면 지급 보증서를 아마 주실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같이 지급 보증을 보험회사에서 주시면 이 보증서를 들고 아마 치과에 내원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치과에서 내원하신다 하시면 치과에서 그 관련된 업무를 청구를 하겠죠. 자, 그러면 심평원에서 그 결과를 심사를 하고 나서 치과 의원과 보험회사에 각각 이렇게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자, 요즘의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한 번 더 보시면 자동차 보험에 대한 큰 틀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 청구를 진행했을 때 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죠.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관련된 모든 이런 그 보험이 되는 진료 또한 3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로 3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시면 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청구를 해요. 우리 건강보험도 보통 월별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도 똑같이 월별로 합니다. 하지만 건수가 많지 않은 치과들은 분기별로 한 석 달 거를 몰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하는데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월별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 청구에 우리가 업무 요양기간 업무 포털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본원으로 직접 들어가는 결과들,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심사 결과까지도 또는 지급보증서, 기타 등등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일단 자동차 보험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원칙은 전자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치과에서 이 자동차 보험 청구를 처음 시행했다. 저희 치과가 이제 신규 오픈을 했고 이렇게 자동차 보험 청구를 처음 진행하게 됐다라고 하시면 전자청구를 먼저 신청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절차는 매번 하는 게 아니라요. 개원했을 때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천천히 잘 보세요. 자, 일단 자동차 보험 청구를 하시기 전에 요양기관 업무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자, 전산 청구 신청이라는 요 탭이 있을 거예요.
네, 요 탭에 들어가셔서 접수를 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 탭 옆으로 보시면 전산 청구 신청서 조회라는 요 탭이 있죠. 네, 일단 우리 치과가 현재 어떻게 조회가 되어져 있는지 먼저 검색을 좀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산 청구 포털 신청서를 네, 저희 치과는 되어져 있죠.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혹여나 명칭이 변경돼서 뭐 이전을 했다거나 개원을 다시 했다거나 기타 등등 이런 경우는 요게 신청서가 없겠죠. 자, 만약에 우리 치과가 처음이다라고 하시면 이 전산 청구 신청서를 누르시고 자, 그 옆에 보시면 전산 청구 신청이란 탭이 바로 옆에 있어요. 요 탭을 누르셔서 자, 요런 창이 뜰 거예요. 자, 이 팝업 창에서 자, 우리가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치과에서 보험 청구를 매개체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 업체 이름을 집어 넣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오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번의 프로그램 또는 원클릭 프로그램 사용했다라고 하시면 저렇게 네,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잘 입력됐다라고 하시면 신청하시는 버튼을 눌러서 완료를 하시면 되십니다. 자, 잘 만약에 신청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그 네모 박스에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요 잘 수가가 되어져 있는지 요 부분에 가입 현황이 네, 잘 뜰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했으면 신청이 잘 완료가 된 경우죠. 자, 만약에 정말 확인 한 번 더 다시 잘 하시고 싶을 때 이렇게 신청서와 지금 현재 신청한 사이트에서 이 화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치과가 잘 되어져 있는지 꼭 반드시 체킹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였죠.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 청구를 이렇게 신청을 전자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 청구를 무조건 심평원에 보내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그 전에 자동차 보험 청구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조금 더 있어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자동차 보험에서는 정말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메리츠도 있고 하나도 있고 롯데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여러 가지 회사의 이름을 우리가 다 일일이 외울 수는 없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반드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치과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이 보험 회사들하고 여기 있는 종류에 있는 보험회사하고 우리 치과하고 협약을 먼저 맺으셔야 되는데요. 이 회사하고 협약을 전부 다 한꺼번에 맺는 게 아니라 환자분이 오셨을 때 예를 들어서 KB손해보험에서 그 지급보증서를 들고 오셨다라고 하시면 이 중에서 KB손해보험하고만 먼저 계약을 진행하시면 돼요. 자, 내원하는 환자가 있었을 때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 내원한 환자도 없는데 회사하고 계약할 필요는 없겠죠. 네. 자, 그래서 회사하고 계약을 하시려면 일단 구비 서류를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송금의뢰서랄지, 자, 보험금 청구를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포함해서 자,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원장님 대표, 원장님의 인감증명서. 자, 이렇게 5가지가 필요해요. 자, 이 자동차 보험 서류는요, 반드시 원본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특히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대표 원장님 본인이 직접 발급하신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는 카피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팩스 이런 것 또한 안 됩니다. 단, 이 청구가 조금 더 시급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팩스로 먼저 등록을 하신 다음에 이 관련된 자료들을 직접 원본으로 등기로 보내시면 돼요. 자, 차후에 원본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칙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원본으로 우편으로 보내는 게 원칙이지만 급한 경우에 팩스 먼저 등록하고 차후에 원본으로 서류를 제출한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송금의뢰서의 형식은 해당 보험사별로 형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양식을 전화하셔서 아까 대표 전화 있었었죠? 그 대표 전화에 전화하셔서 이 양식을 달라고 하시면 팩스로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병원의 정보를 집어넣겠죠. 자, 그 밑에 보통은 개인정보 동의서가 같이 한 장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서에 또 요즘은 사인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네, 기타 같이 자료를 첨부하셔야 되겠죠. 자, 이 과정 중에서 자, 진료 지급 보증서는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자, 제가 아까 흐름 잡아드렸어요. 첫 번째 있는 이렇게 보험회사의 지급 보증서 가져오시고 가지고 오신 걸 치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심평원에 청구를 하시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지급보증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급보증서를 잘 가지고 오셔야만 그 다음 넥스트에서 에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급보증서라는 거는 두 가지 포인트 잘 보셔야 돼요. 자, 환자분이 지급보증서 들고 오시면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불보증번호. 또는 지불보증서 또는 지급보증 똑같은 동의어예요. 자, 지급보증번호라는 게 있고요. 사고접수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불보증번호는 저렇게 넘버링이 위에 있는 적혀져 있는 제가 체크했던 부분.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사고접수번호 요 또한 여기 밑에 있죠. 자, 이 두 가지. 자, 나머지는 많이 안 보셔도 되지만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급보증번호와 사고접수번호. 이 두 가지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 보시고요.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회사마다 양식이 다르고 이렇게 접수번호랑 사고번호가 이 칸이 적혀져 있는 칸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양식을 한 번 더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환자분이 지급보증번호를 안 가지고 오셨다. 이 보증서를 분명히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안 가지고 오실 경우에는 이렇게 중개 서비스도 직접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방법이 우리가 요거를 환자분이 직접 못 들고 오셨을 때 직접 심평원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들이 하나 있고 아니면 보험회사 아까 제가 콜센터 요거 대표 전화 말씀드렸었죠? 직접 전화하셔서 환자분의 성함과 주민번호를 넣으시면 바로 지급보증서를 팩스로 넣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셔도 괜찮아요.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환자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써요.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하셔서 환자분의 지급보증서를 팩스로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처리가 좀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전화 말고 우리가 업무 포털 서비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탭에 보시면 자동차 보험 탭에 들어가셔서 자, 왼쪽 아래 보시면 보험사 지급 보증번호 신청 및 조회라는 요 칸이 있어요. 자, 보통 사람들은 이거 있는지 몰라요. 왜 많이 안 해보시기도 하고 많이 관심이 없으시면 어머 이런 탭도 있었어? 라고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지급보증번호 신청이라는 칸을 누르시면 자, 우리 정보기관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환자분의 뭐 성함이랄지 주민번호랄지 기타 등등 환자분의 인적사항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자, 발급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자, 환자분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져 있고 지금 뭐 승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지급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지 현재 상태를 고려할 수 있고요. 자, 그 환자 상태를 고려를 했다라고 하시면 요 환자분이 그 옆에 보시면 지급 내역 조회에서 지금 환자분이 어떤 상태인지 조회를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렇게 중지가 되어 있다. 아니면 승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중지든 승인이든 그 옆에 보시면요. 이렇게 환자분의 내역에 보시면 출력 버튼이 있어요. 네, 이 출력 버튼 누르셔서 지급 보증 번호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는 사례처럼 이 환자분은 두원이라는 환자분 보니까 여기에 발급 보증번호를 봤더니 여기가 중지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중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과에서 건강보험을 자동차 보험을 청구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중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구를 하시면 안 되는 경우예요. 자, 환자분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급 보증이 중지가 됐다라는 거는 매번 이렇게 팩스로 올 거예요. 그러면 팩스에 관련된 자료들은 특히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환자분이 왜 중지가 됐는지 꼭 사유를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꼭 중요한 포인트. 자, 중지 안내문이 오면 여기에 날짜가 기록이 돼요. 반드시 이 날짜 지키셔야 됩니다. 만약에 6월 16일로 중지가 됐다라고 하시면 6월 16일부터는 자동차 보험 관련된 청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전까지만 가는 거죠. 자, 중지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합의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더 이상은 더 지급할 수 없다는 뭔가의 사유로 인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내문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급 내역 조회를 잘 하시고 이렇게 승인이 됐다라고 하시면 환자분 옆에 아이콘 출력 버튼 누르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은 현재 자동차 보험 청구 자체의 모든 자료는 본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전라북도니까 전주의 심평원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하잖아요.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본원에서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본원으로 간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몇 가지 더 제출할 자료들이 있어요. 일단 비급여 자료들. 자, 비급여에 관련된 약재, 재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탭을 이용하셔서 여기 있는 사이트, 요양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비급여 산정 목록표, 구입 목록표, 자, 그리고 비급여 치과 재료에 관련된 목록표들이 입력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탭들을 이용하셔서 입력을 직접 하셔야 돼요. 자, 비급여 행위는 보통은 우리가 프로그램에 거의 다 입력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혹여나 그 프로그램에 없는 버튼을 하나 더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행 추가를 누르시고, 자, 이 코드에서 뭐 자가치아 이식술, 기타 등등 다른 행위를 저렇게 예시를 들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저 자가치아 이식술 행위가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에 비용을 같이 집어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용까지 해서 숫가랑 비용이 잘 입력이 되어 있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에는 보통 거의 다 지금 프로그램의 모든 걸 다 세팅해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란 탭에 있는 모든 거에는 다 이렇게 일반 버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혹여나 이 외에 다른 뭐 비급여 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저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비급여 약재인 경우. 자, 우리가 치과에서 어떤 비급여 약재를 쓴다라고 하시면 검색하셔서 여기에 이렇게 아까처럼 새로 등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비급여 치과 재료를 또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 또한 행 추가하셔서 별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수가예요. 자, 치과 보철물에 대한 수가인데요. 자, 수가는 우리가 치과에서 정해진 수가와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해 주는 수가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항목을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가들이 여기에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 리스트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 병원이냐 뭐 의원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단가가 쭉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금액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잘 보실 거 보세요. 자,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 지금 50만 원 정도 되어져 있네요. 근데 만약에 우리 치과에서 지금 지르코니아 6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차액 1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차액이 생길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추가로 1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의 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 금액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SMS 신청이에요. 어떠한 우리가 건강보험 쪽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건강보험에 대한 뭐 심사 자료를 보냈거나 어떤 결과 통보를 받고 싶을 때 문자를 넣을 수 있죠. 자동차 보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렇게 신청 및 자료 제출의 탭에 보시면 밑에 SMS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담당자이기 때문에 저의 이름을 넣고 이렇게 사용자 등록을 넣은 경우지만, 혹시 원장님과 두 분이 같이 넣고 싶다면 두 분 넣어도 되고 세 분 넣어도 되니까요. 자유롭게 담당자를 좀 더 여러 명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담당자 이름 집어 넣고요. 자, 모든 거에 체크박스 넣으셔서, 네. 자, 이 체크박스를 다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체크박스 체크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등록 버튼 누르시면, 네, 이렇게 해서 담당자가 입력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보험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봤어요. 자, 여기서 기억하실 거. 자, 자동차 보험을 무조건 바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어요. 일단 전산 청구를 먼저 잘 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와 우리 치과의 협약 관계를 잘 맺었어야 됐겠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하나씩 해 놓으시면 두 번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한 번만 하는 일처리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잘 잡아두시고, 특히 우리가 개원치과이거나 다른 확장 이전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